지난 시간에 일간의 희용에 대해서 했었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뭐를 했느냐 그러면 일간의 업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육신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육신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육신은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이 상극 속에는 재화가 있고 재극이 있고 그리고 상합이 있었다라고 했었고, 상생 속에는 생화가 있고 설화가 있죠. 그리고 일간의 업부에서는 뭐가 있었나 그러면 일간과 관을 봤었고, 그리고 일간과 재성을 봤었고, 인아식이라고 하는 걸 봤었죠. 일간과 업부 속에는 이제 관의 상태를 통해 가지고 관왕신약이냐 관약신왕이냐 그리고 관왕신왕이냐 세 가지를 논했었고, 재성을 통해서는 신왕 제왕 해야 된다, 그렇죠? 신왕하고 제약해야 된다라고 했고, 관이 더 왕하고 관왕하고 신약해야 된다. 이것이 정상이라고 했죠. 이것이 정상인데, 만약에 일간이 더 왕하고 관이 약하거나 재성이 더 왕하고 일간이 약하면은 순리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관왕하고 신왕하거나 제왕하고 신왕하거나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했고, 재관을 가지지 못했을 때 이제 인아식이라고 하는 형태의 삶이 다시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일간의 희용은 이제 음일간서부터 음일간과 양일간을 나누었어요. 양일간을 나누었고, 음일간은 이제 을목이고 신금, 기토, 예수정화, 그리고 양일간은 간목과 경금, 모토, 임수, 병화로 양일간을 나누어서, 음일간은 항상 먼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양일간은 보호를 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다 해서 일간의 이제 그 역할에 대해서 받고, 그리고 일간의 역할을 한 이후에 일간의 업부에 관해서 했었고, 그리고 육신의 특성에서 상생은 생화와 설화가 있다, 상극은 재화와 재극과 상합이 있다. 재화는 뭐고 재극이 뭐고 상합이 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 숙지를 한 거예요. 숙지를 한 건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살짝 복습을 해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상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제 육신을 할 때는 요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그 순서대로 이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상담을 잘 하시려면은 그러니까 정말에서 프로가 되려고 그러면 목금에 대한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사주를 보실 때.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제 잘 하시려면 즉 말해서 학문적으로 학자가 되고자 한다면 수하에 대한 상황을 잘 봐라. 목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실제 모습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간의 희용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희용에서 음간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양일간은 보호를 해야 된다고 했죠. 기억이 나죠? 가령 이제 을목이다 그러면 명화로다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고 나면 두 번째는 경금에 보호를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을목이 병화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경금이라고 하는 위협으로부터 혹은 신금이라고 하는 위협으로부터 을목이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을목은 아무리 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화가 있으면 이 금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병화가 없을 때는 다시 간목으로 가서 간목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간목이 계수를 가지고 있는 간목에게 가야지 계수를 갖지 못한 간목이 가면은 오히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듯이 신금, 기토, 계수, 정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이 나시지 않으면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뒤로 돌아가셔서 다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을목일간이 병화가 보호자인데 병화가 경금으로부터 보호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병화가 없다 그러면 간목에게 의지를 해라. 의지를 잘 해야지 계수가 없는 간목, 그러니까 이상한 놈한테 의지를 하게 되면 안 된다. 여기서 참고할 것은 음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자가 되는 거예요. 가령 이제 남자 여자 구분은 일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일간이 음간이다. 그러면 나는 이제 여자로 보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남녀를 이제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음간,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음간은 여자를 말하고 양간은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여자지만은 양간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양간으로 보는 거예요. 남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병화가 없으면 간목에게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간목이 힘이 있어야 되니까 간목은 반드시 계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간목은 또 을목을 보호해야죠. 양간이니까. 그리고 또 병화 일간이다 그러면 을목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간목일간은 을목을 보호해야 되지만은 을목을 보호한다라는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간목은 정화를 생해줘야 돼요. 간목이 을목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건 을목의 조건에서 을목이 병화가 없을 때 간목을 간목에게 의존하는 거고 간목은 또 을목을 보호하는 거지만 그와 관계없이 내가 간목일간이다 그러면 먼저 을목을 생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일간의 희용에 대해서 각자의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간의 억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일간의 억부. 요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억이다라고 하면은
일간이 억부다라고 하면 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누를 억자로 쓰는 거예요. 누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부라고 하는 것도 일단 이 손수변이 다 들어가죠. 이건 떠받친다는 얘기 있어요. 이렇게 떠받친다는 뜻인데 이 말은 도와준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자제시킨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억부에서 억한다 부한다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인성과 식상의 문제였었죠. 거기에 비겁이 조화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인성이 격일 때, 식상이 격일 때가 이제 구분이 돼야 되고,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선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경험으로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을 비겁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겁이 사주에 없으면 후천적으로 경력과 경험을 쌓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주에 비겁이 있어야만이 후천적으로 경험을 쌓게 된다. 만약에 사주에 비겁이 없는 사람이 개한테 물렸다 그러면 요거만한 애원견을 봐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만 비겁이 있는 사람은 개한테 물렸다 그러면 그 개한테 그 개를 물리치는 방법을 공부하게 돼요. 알게 돼요. 만약에 비겁이 있는 사람이 사자한테 물렸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사자를 잡는 사냥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비겁이 없는 사람이 사자한테 물렸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개만 봐도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건 비겁이 없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그래서 비겁이 천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즉 내가 그렇게 후천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쌓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일간이 근이 없으면 그걸 남이 하는 거예요. 근이 있으면 내가 하는 거고, 천간에 있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있지만 근이 없으면 남이 하는 거예요. 일간에 비겁도 있고 근도 있고 하면은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인성과 식상에 대한 조화는 이렇게 비겁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이 맞춘다는 것은 인성이 약하고 식상이 더 왕하면은 비겁이 약한 인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인성이 더 왕하고 식상이 더 약하다 그러면 그 비겁은 식상의 역할을 해서 조화를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또 두 번째 이제 일간의 어떤 그 강약을 볼 때는 관이 왕하냐 일간이 이제 왕하냐에 대한 조화가 있어요. 이거는 항상 강약의 문제예요. 인성과 식상은 왕세의 문제라면은 재성과 관이라고 하는 것은 강약의 문제, 왕세의 문제와 강약의 문제가 다른데, 일단은 관이 있으면은 일간은 약이 돼요. 약이 되는데 관이 더 왕하냐 일간이 더 왕하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조화인데 일단은 일간이 관보다가는 약해야 돼요. 그래서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에 대한 기준은 관이 되는 거죠. 관이 근이 있는 것보다 관의 광약은 재생관을 보는 거예요. 관의 왕하고 약한 것은 재생관을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관의 근은 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왕 신왕하냐 관약 신왕하냐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관왕 신약 해야 된다. 그래서 관왕 신약,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관약 신왕, 그리고 관왕 신왕. 항상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 둘 세 가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신왕 제약관계도 정상이지만 이것도
제가 더 왕하고 신약하냐. 이걸 갖고 이제 제다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제다 신약이라고 하고, 혹은 이제 신왕, 제왕하냐. 항상 세 가지를 같이 구분을 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이 일간이 살아가는 방법이 나오는 거죠. 관왕신약하다 그러면 일단 조직형이 되는데, 만약에 관왕신약으로다가 신왕관약으로다가 넘어가게 되면은 제왕신약으로, 신왕제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봐야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신이 더 왕하고 관이 더 약하면은 신왕하고 제약하는 이쪽으로 넘어가 봐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에 충성을 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업을 창출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관도 왕하고 신도 왕하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몰라요. 관왕 신왕 하다 그러면은 신왕 제약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대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이제 일간에 대해서 오형을 공부할 때는 원령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육신으로 넘어오면서 일간의 중요성을 이제 논하게 되는데, 왜 일간이 중요하냐 그러면 현대사회에는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굉장히 팽배해졌잖아요. 각자의 개성이 아주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개인의 삶 자체에, 개인의 행불행 자체를 나라나 민족이 책임져 주질 않아요.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지금은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혼술, 혼밥 이런 말들이 있죠. 혼밥 쪽이 늘어나고 있다. 혼술 쪽이 늘어나고 있다. 혼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혼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의 중요성을 이제 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떼야만이 육신의 초보를 탈출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상생을 공부하려면 먼저 육신의 특성을 알아야 상생을 할 수 있죠. 육신의 상생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모든 상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관인상생이 있고 살인상생이 있어요. 그리고 식신생제가 있고 일단 이렇게 상관생제가 있어요. 요것이 육신의 상생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관을 만나러 가고 살을 만나러 가고, 일간이 재성을 만나러 가고 편재를 만나러 가고 정재를 만나러 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관을 만나러 갔을 때 관을 잘 못 만날 우려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을 잘 못 만나게 되면은 인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급상이라고 하는, 인비식이라고 하는 상생식이 여기서 하나가 더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관인상생인데
인성이 관을 못 만났다 그러면은 인성은 어디로 가요? 식상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성은 상관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해서 이제 상관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상생에서 인성이 살을 못 만났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뭘 만나러 가요? 식신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인성이 살을 만나게 되면은 살인상생을 하고 관인상생을 하는데, 잘 만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도의 삶인 거예요. 관인상생을 해야 되는데 관인상생이 제대로 관을 못 만났거나 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인나상이라는 것으로 이도를 하게 되어 있다. 여기도 살인상생을 해야 되는데 인성이 살을 못 만나거나 살이 인성을 잘 생하지 못할 형편이 되었을 때는 식신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나식이라는 형태로 이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식신생제를 했는데 재성을 잘 못 만나게 됐다. 재성을 잘 못 만난다 그러면 이 식신은 다시 인성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아식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상관생제도 상관이 재성을 못 만났다. 그렇게 되면은 인나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나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인상생이 잘못돼서 인나상으로 가게 됐다는 얘기는 훗날 상관생제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인상생이 인나식으로 갔다. 요것은 훗날 다시 식신생제가 될 수가 있죠. 식신생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관인상생을 하는데 관이 인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살이 인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관이 인을 못 만났을 때는 재생관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재생관으로 가게 되어 있고, 살인상생에서 살이 인성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재생살로 가게 되겠죠. 재생살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신생제에서 재성이 식신을 못 만났을 때도 재생살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관생제에서 재성이 상관을 만나지 못했을 때 재생관으로 가죠.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음양이 달라서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관이 편인을 만났거나 편관이 정인을 만나게 되면은 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령 관인상생이다. 관인상생을 했는데 정관이 편인을 만났거나 편관이 정인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음양이 달라지는 거죠. 음양이 달라지게 되면은 상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합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편관이 정인을 상생을 하게 되면은 정인은 식신과 가서 합을 해야 돼요.
식신과 합을 해서 관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살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관이 편인을 설화를 했을 때는 편인은 가서 상관과 합을 해야죠. 상관과 합을 해서 정관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생식인 거예요. 가령 편인격이면 편인격이다 그러면은 살을 먼저 얻어야 돼요. 편관을 먼저 얻어야죠. 그래서 살인상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편관을 얻지 못하면은 편인만 남았죠. 편관을 못 얻어서 편인만 남았으니까 이렇게 인아식이나 만약에 비겁이 있으면 인비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인나식이나 인비식으로 가는 거예요. 인비식을 비견이 있으면은 새롭게 얻은 경험과 경력을 통해서 프리랜서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편관격인데 편인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은 재성으로 가야 되니까 재생살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상관으로 태어나서 상관생제를 한다라고 해서 재성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 상관은 인성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만나러 가니까 이거는 인겁상이 되거나 인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겁재를 얻으면은 인겁상이 되는 것이고 겁재를 얻지 못하면은 이제 인아상이 되는데, 인성이 출발을 해서 식상을 만난다. 즉 정인격이나 편인격으로 생겼으면은 인성이 출발이니까 관을 얻지 못했으면은 식상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성이 출발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공부를 해서 활용을 하는 거지만, 만약에 식신생제나 상관생제에서 식신격이나 상관격이 출발이다 그러면 이거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활용을 하기 위해서 뭘로 준비해요? 인성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격이나 상관격은 쓸 것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겠다고 준비하는 것과 준비해보고 쓰는 것은 의미가 다른 것이죠. 편인격이 편관을 얻지 못하면은 인비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비견을 얻지 못하면은 인나식으로 가야 되니까 살다가 보니까 경험을 새롭게 얻는다는 비견이 있어야 되지만 비견이 없으면은 새로운 경험을 하지를 못해요. 되게 처음에 살인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살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살이 사주에 있든지 없든지 살인상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이 없으니까 그 살인상생의 삶을 오랫동안 살지는 못해요. 10년을 넘기지는 못하는 거죠. 아무리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15년을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인비식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편인격이니까 먼저 배우고 가는 거죠. 배웠는데 쓰다가 보니까 편관이라고 하는 게 사주에 없으니까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이제 자기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비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직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인격이다 라고 했을 때, 정인격이다 그러면 관인상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관을 얻지 못했으면은 인겁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인격이 관을 얻지 못해서 인겁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준비를 했으나 관을 만나지 못해서
임급상으로 가는 건데, 만약에 정관격이 인성을 만나지 못했다, 이거는 재생관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재생관으로 가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구별을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일간이 근황하지 못하면은 자기 주도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남이 주도하는데 내가 끼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1차 진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관인상생이다 그러면은 이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인상생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생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상관폐인까지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예요. 관인상생이 계속되기 위해서, 이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재생관이라고 하는 거는 관이 인성을 못 만나서 가는 재생관, 이거는 이쪽은 이도의 삶인 거예요. 살인상생이 살이 인을 못 만나서 재생살을 하거나 관이 인을 못 만나서 재생살을 하는 건, 이건 이도의 삶이고, 인성이 관을 못 만나서 관인상생하거나 인이 살을 못 만나서 살인상생이 안 돼서 가는 이 임급상, 이것도 이제 이도가 되는 건데, 관인상생이 잘 되었을 때 재생관이 있어요. 관인상생이 잘 되었을 때 재생관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상관폐인이라는 게 여기서 또 나오게 되잖아요. 상관폐인을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틀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재생관이 되어서 운영자가 되고, 상관폐인을 해서 조직에 공을 세우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다 이러한 관인상생의 틀을 유지를 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살인상생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재생살이 되어야 되고, 재생살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이제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틀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식신생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식신생제가 오랫동안 이 식신생제의 틀을 유지를 하려면은 재생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생살. 그러면 여기에서 재성이 식신을 만나지 못해서 하는 재생살은 이도의 삶이지만, 식신생제라고 하는 틀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재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내가 식신생제라는 조직에서 내가 관리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또 식신생제를 했으면 편인을 제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극인이라고 하는 편인을 제화를 해야만이 이 식신생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풍요까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똑바로 하지 못해서 재생살로 가느냐, 인나식으로 가느냐, 여기에서 식신이 재성을 못 만나면 인나식으로 가고, 재성이 식신을 못 만나면 재생살로 가는데, 이것은 이도의 삶인데, 식신이 편제를 정상적으로 잘 만나서 식신생제가 잘 되면은 재생살이라는 조직에서 책임자가 되거나, 식신생제를 해서 편인을 제화를 해서 풍요를 누리거나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똑바로 유지가 되느냐, 유지를 하지 못하고 이도로 가느냐,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바로 유지가 되면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가? 관인상생이 이도로 가려고 하면은, 관이 없으면은 인나식으로, 임급상으로 가고 임비식으로 가는데, 인성이 없으면, 관이 인을 못 구하면은 재생관으로 가는 건데, 이러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가느냐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관인상생이 유지가 되려면은 상관폐인이 되어 있거나 재생관이 되어야 유지가 돼요. 살인상생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재생살이 되거나 도식이 돼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을 제화를 해서 내가 사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심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살인상생이 유지가 되면은 도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인 사심을 버리고 공적인 마인드로 다시 무장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상생은 재생살을 하거나 살인상생이 되면 도식을 해서 조직에 공을 세워야 그 틀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내가 도식을 하지 않으면은 개인적인 사고방식이 빠지니까 내가 뇌물을 받는다거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TV 뉴스에 많이 나오죠. 뭐 친인척을 고용하면서 어떤 비리를 저지른다거나 이렇게 하는 짓이 공적이지 못한 것들은 대개 살인상생을 하고 난 이후에 도식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사심이 앞서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제 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생식이 관인상생, 살인상생이다. 관인상생이 인성이 관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인나상, 인겁상이라고 해도 되죠. 인겁상으로 이제 겁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겁상으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인 거예요. 겁재가 인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겁재라고 하는,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내가 데려다가 쓸 인물이 없는 거는 인나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후천적으로 새로운 자질을, 새로운 사람을 내가 영입할 수 없는 거는 인나상이 되는 것이고, 내가 겁재가 있으면 내가 겁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 협력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겁상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고, 만약에 관이 인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재생관이라고 하는 조직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모셔야 되는 어떤 격이, 관인상생이라는 것보다가 훨씬 조직이 아니라 사람을 모셔야 되니까 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살인상생도 마찬가지죠. 인성이 살을 못 만났을 때는 인비식이나 인나식으로 가야 되고, 살이 인성을 못 만났을 때는 재생살이라는 걸로 빠져야 된다. 만약에 이 조직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관인상생은 재생관을 해야 되고, 또 관인상생은 상관폐인을 해야 된다. 살인상생이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생살을 해야 되고 도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이 인을 못 만났을 땐 재생살이라는 이도가 되고, 그죠? 편인이 편관을 못 만났을 때는 인비식이나 인나식이라고 하는 도식을 이도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들은 나중에 훗날 이렇게 식신생제나 상관생제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 훗날 이렇게 이제 연결이, 그러니까 뭐예요?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내가 지위나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중에 어디로 가요? 내가 시정에 진출한다는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소유 쪽으로 간다는 거죠. 소유 쪽으로 간다고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해서 다 성공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관인상생형으로 생겼으면 이 형에서 관인상생의 틀에서 인나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상관생제까지 가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한난이라고 하는,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조후가 중화가 맞지 않으면은 이쪽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양반이 갓을 쓰고 시장에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삶 자체가 인생인데, 첫 번째 이제 진로가 여기인데, 이 진로는 누구나가 격에 따라서 관인상생, 정인격 관인상생, 정관격 관인상생, 편인격 살인상생, 편관격 살인상생, 이렇게 다 이제 가게 되어 있었을 때, 편인격이 살을 못 만나거나 살이 인을 못 만났을 때 하는 이도는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게, 여기서 이리로 넘어가든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다 대개 10년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래 걸려도 15년이 걸리진 않는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운의 상황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재생살에서도 여기 재생관이나 재생살이 되었을 때도 나중에 이제 훗날 여기 이제 겁재가 왔을 때, 그렇죠? 겁재가 왔을 때 재생관에서 겁재를 재활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비견이 왔을 때 재생살을 해서 살이 비견을 제어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또 나중에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이 이후의 문제예요. 이 이후의 문제니까 일단은 요거는 놔두고 1차적 진로에 대해서만 오늘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식신생제에서도 재성이 만약에 식상을 못 만났을 때는 재생살로 가게 된다. 그리고 상관생제도 역시 재성이 상관을 못 만났을 때는 재생관을 가게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공임이라고 하죠. 공임이라고 해서 어떤 그 식신생제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틀에서 벗어난 식신생제라는 조직을 보좌하는 어떤 비정규직도 여기에 들어가요. 비정규직도 여기에 들어가고, 이러한 조직을 뒤에서 보좌하는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인급상이다 그러면은 훗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인비식이다 그러면 훗날 내가 새롭게 쌓은 능력을 통해서 개업을 하거나 프리랜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식신생제도 상관생제도 틀을 유지를 하려면은,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생관이나 재생살을 해야 된다. 혹은 또 식신생제가 되었다 그러면은 편인을 제화해서 풍요를 누리거나, 상관생제가 되었다 그러면은 또 역시 정인을 제화해서 풍요를 누리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식신생제, 상관생제에서 재생살, 재생관까지 가는 그 기간이 우리의 직업 인생에 거의 모두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되지 않았을 때 바뀌는 기간이 얼마다는 이제 또 나중에 차츰차츰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임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자, 그럼 기해병인 개미 을묘라고 하는 사주에 대해서 오늘 공부한 것을 임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일간의 희용을 먼저 봐야 되겠죠. 육신으로 보는 거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특히 남녀를 따져 가지고, 남자가 아니고 여자 사주는 일간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 남자다 그러면은 월령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월령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일간은 개수일간이라고 하면은 먼저 경금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경금이 일간의 희가 되는 거예요. 일간의 희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희신이 없죠. 희신이 없고, 두 번째는 이 개수가 간목으로 흘러가야죠. 간목으로 흘러가야 되니까 이 간목은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신이 되는 거예요. 일간의 입장인 거예요. 월령의 입장이 아니고, 그러면 기신이라고 하지 말고 용이라고 합시다. 용이라고 하자고요. 쓰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희신이 없으니까 기신이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희신이 있든지 없든지 이거는 용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희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개수일간이 경금이 없으니까 내가 보호를 받지 못했으니까 매우 조심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면은 무슨 일인가 시작을 하면은 간목이 있으니까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은 있는 사람이죠. 사주가. 희신이 없으니까 시작 불안증은 있지만 결과에 대한 거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일간의 희용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개수 일간이 희신은 없다. 그리고 이제 용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희신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불안증,
용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 하면은 잘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감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 게 뭐냐 그러면 일간의 억부를 봐야 되죠. 일간의 억부라고 하는 것은 먼저 왕세를 봐야 돼요. 일간의 왕세를 보면은 인성의 상태와 이제 식상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이 사주를. 그러면 인성이 이 사주에는 없죠. 그러니까 상관이 왕이에요. 저 상관이 왕하니까 이 사주는 현장 능력이 더 뛰어나다. 현장 능력이 뛰어나죠. 준비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뭔가를 준비하고 갖추기보다는 현장 능력이 뛰어난데 식신이 아니고 상관이니까 내가 갖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발휘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을 역이용한다거나 그 사람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세요. 그래서 이제 왕쇠 중에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쇠가 더 왕하다, 식상이 더 왕하다. 그런데 그러면 왕한 인성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비견겁재가 있는가를 보니까 비견겁재가 없으니까 이 준비하지 않는 이 부족한 부분은 그냥 채울 생각은 하지를 않고 있어요. 살아가면서도 채우지를 않아요. 정간에 비견겁재가 없으면, 비견이 없으면 살아가면서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지만 격이 상관생재니까 항상 내가 처한 그 환경에서 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보면은 식신도 아주 이렇게 튼튼하죠. 식신도 튼튼하기 때문에 이 식신을 쓰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만 항상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식신을 쓰기보다는 상관을 쓰려고 하는 특성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과 일간 중에서 누구가 더 왕할까요? 관왕하고 관왕 중에서 이 사주는 관이 더 왕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관이 더 왕한 거예요. 관왕 신약하다고 봐야 돼요. 관왕 신약하다. 그러면 조직에 몸을 담는 것이 조직에 순응하는 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관이 아니라 살인 거죠. 살이잖아요. 근데 살이 뭐를 못 본 거예요. 살이 있으니까 살이 이제 편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무시하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고 이제 관왕 신약한 사주는 조직에 이제 몸을 담아야 되는 사주라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게 상생식은 상관이라는 거예요. 상관이 격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상관격이니까 상관을 먼저 봐야죠. 상관을 먼저 봐야 돼요. 상관생재를 해야 돼요. 상관생재를 하려고 보니까 상관생재는 잘 되고 있죠. 상관생재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상관생재를 했으면은 재생관을 봐야 돼요. 재생관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재생관은 안 되고 있죠. 재생살이잖아요. 그렇죠? 재생관이 아니라 음양이 바뀌었죠. 그러면 재생살이 되는 거예요. 음양이 교차가 된 거죠. 상관생재 하나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요거는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세요. 그러면 이 정도를 하고 나면은 재생관이라고 하는 책임자나 관리자의 위치에 가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갈 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는 이제
이렇게 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관이 되었으니까,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병화를 설화를 하는 거잖아요. 설화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설화는 합하라고 얘기를 했죠. 합하다. 그러면 기토가 임수와 합을 해야 돼요. 기토와 임수가 합을 해야죠. 그런데 기토가 임수와 합이 이거는 이렇게 된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무정이라고 해요. 무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기토가 간목을 만나는 거, 이거는 유정이죠. 기토가 간목을 만나서 합을 하는 것은 이거는 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 자체는 병화의 생을 받았으니까 병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수와 합을 해야 되니까, 무정이 되니까 상시적으로 이제 재생관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당인 거예요. 건당. 어떤 그 일이 있을 때만 재생관이 되는 거라는 거죠. 임수가 있잖아요. 임수가 있으니까, 임수가 있지만은 합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유정하다 그러면 상시적이죠. 상시적이에요. 상시적. 그렇지만 이렇게 각기합을 한다고 해서 병화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 것이고 기임으로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정한 합이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이렇게 재생관이 될 수가 있다. 재생관을 받았으면 이렇게 공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항상 상시적인 게 아니고 가끔씩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일단은 재생관은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돼요. 재생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재생관을 해서 운영자로서 관리자로서 큰 공을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생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재생관이 안 되게 되면은 다시 이 사주는 임겁상이라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주는 겁재가 없으니까 인나상을 해야 되겠죠. 인나상을 해야 되는데, 인나상이라고 하면은 일간의 근이 튼튼해야죠. 그리고 인성이 튼튼해야 되는데, 인나상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살아야 되는데, 인성이 있든 없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인성이 없으니까 이 삶은 원활하지 못하니까 다시 직업이 다시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뭘로? 다시 상관생제로 다시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상관생제예요. 이 상관생제와 이 상관생제는 전혀 다른 상관생제예요. 처음에 상관생제는 이거는 이제 상관생제에서 15년 정도 살았어요. 그리고 재생관을 했지만은 크게 이제 공을 세우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인겁상을 해 보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죠. 돈벌이가 안 되니까 다시 상관생제를 한다. 이건 새롭게 이제 뭔가를 갖춰서 상관생제를 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비견겁재가 없어서 여기까지 올 수는 없어요. 비견겁재가 갖춰졌다면은 다시 상관생제를 할 수가 있어요. 새롭게 갖춘 능력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갈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